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재료를 실온보다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오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냉장 보관했을 때 영양가가 떨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발암 물질이 생길 수도 있는 식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식재료와 반대로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의외로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냉장실 채소칸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토마토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실온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 항암 효과,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이 리코펜 성분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토마토를 꺼내보면 껍질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죠? 5도 이하의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토마토 껍질 속 세포막이 손상되어 식감도 퍽퍽해지기 때문에 토마토는 꼭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두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통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늘하게 한다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바뀌게 되어 감자 고유의 색을 잃고 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를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나중에 열을 가하는 요리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한 독성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체내의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 온도 8도 이상의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식품 세 번째, 참기름입니다. 요리를 할 때 정말 자주 쓰는 게 참기름인데요. 참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 혈액순환 및 각종 혈관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참기름은 직사광선을 피해 습하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면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4개월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오래 두고 드시려고 잘못하여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옅어지고 동결 현상으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병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문지나 은박지 등으로 감싼 뒤 반드시 실온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경우는 다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산화 속도가 빨라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되기 때문에 신문지, 티슈, 은박지 등으로 감싼 뒤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결국 DNA까지 손상돼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사용기간이 짧아 개봉 후 3개월 정도는 드실 수 있지만 냉장 보관하면서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사용기간이 짧은 들기름을 좀 더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참기름 속의 리그난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두 기름을 8대2로 섞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계란인데요.
농축유통신문의 한 보도에 따르면 계란을 냉장실에 보관했을 경우 70일이 넘도록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세척한 계란인데요. 계란을 세척하면 계란 표면에 보호막이 제거되어 살모넬라균 등 외부 오염물질이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표면이 균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 보관했을 때 박테리아의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은 웬만하면 냉장 보관해 주시고 세척해서 보관하기보다는 먹기 전에 가볍게 흐르는 물에 헹군 뒤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하면 좋은 식품은 바로 밥입니다. 밥은 90% 정도가 전분으로 되어 있고 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높여 비만과 당뇨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한 밥에 비해 칼로리도 낮아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찬밥을 드시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있는 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1도에서 4도 사이에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갓 지은 밥을 한 김 식힌 뒤 용기에 소분하셔서 냉장실에 넣고 6시간 이상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희망지기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홍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희 희망지기가 대신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는 광고비로 제품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식재료 중 냉장 보관하면 좋은 것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올바르게 식재료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